안녕하십니까. 글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는 선비 문란서생 진화입니다. 오늘도 사마천이 사기에 남긴 역사의 명언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7강의 제목은 생선구이 속에 숨긴 비수. 이 제목을 보고 저게 가능할까? 좀 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중국 여행을 가보신 분들, 거기서 생선 요리 드셔본 분들은 정말 회칼 정도 숨길 수 있는 그런 큰 요리들이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후 167년 이오유 전제지사 지호 160有7年而无有专诸之事。 여기서 그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보았던 조말의 사건이에요. 그 조말의 사건이 일어난 뒤로 167년 오나라에 전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서기전 486년에 전제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그 사건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전제자 오당읍이냐专诸者우당이人也. 전제라고 하는 이는 오나라 당읍 사람이다. 오자서 지망초 이여오야 지전제지능 우주시즈 왕추 얼루우예 쯔专诸智能. 오자서는 초나라를 도망쳐서 오나라로 갔는데 전제라는 사람의 능력을 알아보았다. 여기에서 지는 주격도사입니다. 오자서는 초나라를 도망쳐서 내 진전제 공자광 나이 찐专诸于公子光 이에 오자서는 전제를 공자 광에게 올렸다, 추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능력을 알아보아서 공자 광에게 추천했다. 자, 먼저 얘기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이 사건이 벌어진 시대를 잠시 살펴보죠. 초나라 평왕이 죽고 오나라 왕 요, 함녀가 오나라 왕 요를 암살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 시점, 이게 바로 사건이 벌어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요 인물은 오자서,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서기전 484년에 죽은 걸로 돼 있어요. 호북 감리 사람으로 오사의 아들, 오나라를 강성하게 한 중신으로 소주, 오나라의 옛 이름 고소를 수립한 사람입니다. 오자서의 얘기는 굉장히 엽기적이면서도 흥미진진해요. 자객열전 형가편 못지않은. 왜 그렇게 흥미롭고 엽기적이냐면 이 초나라 평왕이 오자서의 아버지와 형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오자서는 초나라 평왕이 불구대천의 원수인데 얼마나 복수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오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서 복수할 기회가 왔는데 초나라 평왕이 이미 죽고 무덤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자서는 그 무덤을 파헤쳐서 초평왕의 시체를 꺼내가지고 채찍으로 때렸다. 즉 시체를 채찍으로 때렸다고 해서 편시라는 말을 역사에 만들어내고 정말 엽기적인 복수를 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적어도 2회 이상으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자서의 행적은요. 여기서는 전제라는 사람보다 오자서가 더, 오늘의 주인공인 전제보다도 오자서가 유명하고, 그래서 제가 번역한 이 책, 중국사 인물과 연표, 여기에 이 도표와 이런 인물화가 들어있는데 전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자서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나라를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진나라와 초나라, 오나라. 진나라, 우리 진주할 때 진짜예요. 나아갈 진인데, 이 북방의 대국 진나라는 주나라의 제후국으로서 서기전 11세기
주나라를 세운 그 주무왕의 아들 성왕이 동생 수구를 산서성에 분봉함으로써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이 진나라는 북방의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서기전 403년에 진나라의 그 세 개의 커다란 가문, 한위, 조씨, 그 세 가문이 진나라를 3분하게 됩니다. 이것을 삼가분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세 가문이 각각 나라가 되어 서로 힘을 합쳐 서기전 377년에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말아요. 그래서 진나라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성왕이 동생 수구를 봉했기 때문에 진나라는 주나라의 제후국, 그 중에서도 동성제후국이에요. 성이 같은 희죠. 자, 그리고 남방의 초나라, 남방의 대국이죠. 서기전 11세기 그 주나라 무왕이 웅역이라는 자를 형 땅에 분봉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데, 이 웅역은 성이 미였어요. 희가 아니라 미. 그러니까 이성제후죠. 그런데 그 일찍이 초나라는 스스로를 왕으로 칭했기 때문에 이민족일 가능성이 있어요. 주나라의 제후국이 아니라. 그리고 서기전 223년에 진왕 영정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여기에 있죠. 그리고 이 지금 상해 소주 그쪽 이 바닷가에 있는 오나라,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문왕의 큰아버지, 그러니까 문왕이 누구냐면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아버지예요. 그 문왕의 큰아버지 태백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동생에게 양보하고 다른 동생 중홍을 데리고 형만 땅에 가서 세운 나라라고 해요. 거기 가서 그 지역의 풍습을 따라서 몸에 문신을 하고 오랑캐처럼 살았다고 하는데, 뭐 이 말에 따르면은 그 오나라 역시 주나라의 동성제후국이라든지 어떤 그런 동성제후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오나라는 아예 초창기부터 스스로 왕이라고 부르는 칭왕을 해요. 그래서 이민족일 가능성이 높고 서기전 473년 월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살펴보고 할 것은 그 춘추 시대 때의 5등급의 그 제후들의 5등 공후 백자남,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죠. 주나라의 봉건제에서 주나라의 천자, 즉 주나라의 임금만 왕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그 제후국의 임금들은 이 공후 백자남 이 등급 중에 하나로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나라하고 오나라는 스스로를 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주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대등하게 생각하는, 스스로를 제후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주나라하고는 다른 이민족이 세운 나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후국의 임금들은 대부분 이제 나중에 가면 다 공이라고 부르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이 노하고 진 같은 경우는 공으로 시작했지만, 위나라하고 위나라, 채, 뭐 이런 나라들은 후작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라든지 조나라 같은 경우는 백작으로 시작을 했고, 물론 이것이 고정되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바뀌고, 또 대부분 끝에 가면 이제 공으로 통일이 되고 하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후국의 임금, 제후국의 왕은 공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공자는 제후국의 왕자, 공의 아들이니까 왕자나 다름없어요. 공자 광, 그러니까 광도 제후국의 일종의 왕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해 보죠. 그러니까 공자 광, 광지 부활 오왕 재번, 광즈 후의 우왕 주판, 광의 아버지는 오나라 왕 재번이었다. 재번 제3인, 주판 띠三人, 재번의 아우는 세 사람이 있었다. 차왈 여채, 차왈 이말, 차왈 계자찰,
次曰위债，次曰이모，次曰찌즈자。 여기서 우리가 축제할 때 제자인데 사람 이름일 땐 채라고 읽어요. 제번에 동생 세 사람이 차례대로 여채, 이말, 계자찰 이렇게 세 명의 아우가 있었다는데 제번지, 계자찰, 현, 이분립, 태자, 2차, 전 3제, 욕졸, 치국, 우, 계자찰, 自反自继之者贤而不立太子，以自传三帝，欲主治国为继之者。 제번, 오나라 왕 제번은 막내 동생인 계자찰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아들 광을 태자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차례대로 세 왕위를 세 명의 아우에게 전해서 결국에는 계자찰에게 나라를 주려고 했습니다. 참 냉정한 아버지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막내 동생이 현명하다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막내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공자강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계자찰 도불극립 오인내립 이말지자 요위왕 찌즈자 타오부肯立无人来立以莫之子辽为王. 근데 계자찰은 도망가서 즉위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 왕위를 사양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자기가 욕심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저명에 못 죽는다 뭐 이런 게 있어서 현명한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버리고 우리가 모두 탐하는 그런 자리를 버리고 도리어 제야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계자찰은 어쨌든 도망가서 즉위하려고 하지 않고, 즉 왕의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자 오나라 사람들은 마지막 왕이었던 이말의 아들 요를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참 공자강이 정말 이게 웬일이냐 싶었겠어요. 공자강왈 공즈광의 공자광이 말했다. 사이 형제 차야 계자당립 피리 자호 즉 광진 적사 당립 스이兄弟次也继子当立必以子乎则光真世事当立. 형제의 차례로 하자면야 계자가 마땅히 즉위해야 되고, 아들로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아들로 할 것 같으면 나야말로 적통의 후사이니 당연히 내가 즉위해야 한다. 이게 공자광의 입장이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고상, 음양, 모신이 구립, 꾸장, 인양, 모천이 저리. 그래서 여기 상은 일찍이 맞볼 이런 뜻이 아니고 늘 항상 상하고 통합니다. 그래서 늘 모신, 그러니까 모사, 책사를 몰래 길러서 즉위할 기회를 구하고 있었다. 이게 공자강의 속셈이었어요. 자, 그런데 광记得专诸善可待之. 공자광은 전제를 얻고 나서 그를 빈객으로 친절하게 잘 대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년 이 초평왕사 9年 주평왕스 9년에 초나라 평왕이 죽었다. 그러자 춘
오왕요, 욕인, 초상, 사기, 이제, 공자, 가벼, 초경, 장병, 위초지, 장, 사열릉, 계자, 어진, 이관, 제우지변, 춘, 우왕랴오, 유, 인추상, 스치, 얼띠, 공즈, 거위, 주용, 장빙, 위, 주즈, 첸, 시, 延陵祭之为晋 이관诸侯之变 좀 기네요. 봄에 그의 봄에 초평왕이 죽은 봄에 오나라 왕 요는 초나라의 국상을 틈타서 그 두 동생 공자 가벼 이거 개자인데 사람 이름에는 갑이라고 읽는다고 해요. 공자 가벼와 이것도 속이 아니라고 사람 이름일 때는 촉이라고 읽어서 초경 두 동생 공자 가벼와 초경을 시켜서 병사들을 군대를 거느리고 초나라의 잠이라고 하는 첨이라고도 있는데 잠이라고 하는 땅을 포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왕 되기 싫다고 하는 계자 있죠. 연릉에 있는 계자를 그 북방의 진나라에 보내서 제후들의 여기서 변은 동태를 살펴보게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들이 그러니까 왕요는 이때다 하고 초나라의 국상을 틈타 가지고 초나라를 쳤는데 혹시 다른 제후국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그러니까 뭐 초나라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계자를 진나라로 북방의 진나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초발병 절 오장 가벼 초경로 오병 부득환 주파빙 죄우장 거위 주용루 우빙 부더환 초나라는 군대, 병사들을 파견해서 오나라 장수 가벼와 초경의 그 퇴로, 길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나라 병사들은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귀국할 수가 없었어요. 어시 공자광 위전제왈 위시 공즈광 웨이专주예 이에 공자광이 전제에게 말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역사의 명언 하나가 나오네요. 차시 불가실 불구하회 즉시不可失不求허허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되니 구하지 않으면 무엇을 얻으리요? 두드려야 열린다는 겁니다.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되니 구하지 않으면 무엇을 얻으리요? 광진 왕사 당립 계자술의 불로패야 제광 전 왕스 땅리 찌즈 쇠라이 부페예 게다가 광 나야말로 정말로 왕의 후사이니 마땅히 즉위해야지 계자 아까 그러니까 광의 아버지 재번의 막내 동생 재번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계자가 온다고 해도 설사 온다고 해도 나를 패하지는 못할 것이다. 나를 내쫓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의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공자광이. 그러니 전제가 말합니다. 전제왈专주위에 왕요 가살야 왕랴오 거샤예 왕요는 죽일 수 있습니다. 모로 자약 이 양제 장병 벌초 초절기후 무라오 쯔루어 이 량띠 장빙 파추 주제 치허 어머니는 그러니까 왕요의 어머니는 늙었고 연로하시고
자식은 어린데다가 두 동생은 병사를 이끌고 초나라를 치러 갔는데 초나라는 그 뒤, 그러니까 퇴로를 끊어버렸습니다. 방금 오외곤 어초 이내공 무골경지신 시무여아하 방진 우와이쿤 위 주얼内공우 구경지천 시우루어허. 지금 오나라는 밖으로는 초나라의 공경에 처했고 안으로는 골경지시니까 뼈대를 말하는 거죠. 뼈 있는 강직한 신하가 하나도 없으니 이런 상태이니 우리를 어찌 하겠습니까? 여하 안돼. 이게 대명사니까 가운데 들어왔어요. 이러한 상태니 우리를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공자광 돈수왈 공즈광 뚠셔위에 공자광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갑자기 공손하게 말을 했습니다. 또 오늘의 그 명언 하나가 나오네요. 근데 오늘 이건 굉장히 쉬운 말이네요. 광지신 자지신야 광지선 즈지선예. 광의 몸은 당신의 몸이요 우리는 일심동체요. 너와 나는 이해관계가 같다. 그러니까 이번 작전을 잘해서 내가 왕이 되고 그러면 너 뒤를 확실하게 봐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과연 일이 성공하고 나서 공자광은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자, 4월 병자 광복갑사어 굴실중 이구주청왕요 스의의 빙즈 광후 자시위 쿠시중 쥐저칭 왕僚. 4월 병자일에 광은 무장한 병사, 갑사, 무장한 병사들을 지하실에 숨겨두고 연회를 갖추어, 그러니까 술자리를 갖추어 왕요를 초청했다. 왕요는 사병진자궁지광지가 문호 개패좌우 개왕 요지 친척야. 왕僚 스빙 전쯔공 쯔광즈자 원후 제비左右제 왕僚 즈 친치예. 왕요는 병사들을 궁전에서 광의 집까지 쭉 늘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병력들을. 그리고 그 광의 집 출입문과 계단 좌우가 모두 왕요의 친척. 여기서 친척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식구의 친척이 아니라 신복 친위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궁전에서 광의 집까지 이르는 길, 그리고 그 출입문과 계단, 거기에 모두 왕의 친위병들로 북적거렸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스러운 왕요. 뭔가 깨름직한 걸 눈치를 채겠죠. 아닌 게 아니라 도둑이 자발저린다고 공자광의 말대로 이리저리 따져보면 공자광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왕요가 불편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렇게까지 조심을 했어요. 그리고 협립시 계지장피 짜리 시 제츠 장피. 여기서 협립시라는 거는 왕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둘러싸서 모시면서 그 병사들이 모두 긴 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즘 그 미국 대통령의 경호를 방불케 하는 정말 그 바늘 하나 찌르는 걸 허용하지 않는 이런 밀착 그 경호를 했어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칼부림을 당하게 됩니다. 주기감 공자광 상위 족질 입굴실중 사전제치 비수 어자지 복중 이진지
季汉公子光尚为主籍，入库室中，是瞻之匕首，为自之腹中而进之. 좀 기네요. 술자리가 흥이 오르자 이제 술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거나해져서 그리고 이제 마음들이 좀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공자광은 여기서는 상세하다가 아니라 그 거짓 양자하고 통해요. 거짓으로 발이 아픈 척해서 지하실로 내려가고는 조금 있다가 이제 무시무시한 테러가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는 발이 아프다는 그런 발이 아픈 척해서 지하실로 내려가고 전제로 하여금 비수를 생선구이 뱃속에 집어넣게 해서 그것을 그 왕요에게 진상하는 거, 올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제가 기지왕전, 전제, 벽어, 인이, 비수, 자왕요, 왕요 입사, 찌즈 왕첸,专诸 보위, 인이 비쇼, 赐 왕僚, 왕僚 리스. 왕전, 왕요의 앞에 이르자 전제는 생선구이의 배를 갈라요. 확 찢어가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비수로 왕요를 찌르자 왕요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 밀착방어 그 수많은 군사, 뭐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 군사들이 밀착 경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생선구이 뱃속에 숨겨놓은 비수로 왕요를 전제가 찌르자 왕요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전제라고 무사했겠습니까? 그러자마자 좌우 역살 전제 왕인요란 左右一杀专诸王人扰乱. 좌우에서 역시 좌우에 있던 병사들, 경호원들, 친위대가 전제를 죽였는데 왕의 군대, 왕에 속한 사람들이 허둥지둥, 뭐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허둥거리고 있었다. 요란이라는 거는 그런 허둥대는 모습을 말합니다. 공자광 출기 복각, 이공 왕요지도 진멸지, 수자립 이왕 시위 합려, 공즈광 주치, 부자 이공 왕僚之徒, 진멸之, 수이之立为王,是为合理. 공자강은 숨겨둔 무장병력을 나오게 해서 왕요의 무리들을 공격하게 하고 그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즉위 위해서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합려라는 거예요. 합려 그러면 나중에 그 와신성담 이야기 떠오르죠. 이제 그 아들과 월나라 구천과의 그런 관계, 여기 이제 합려가 등장했어요. 자, 합려 내봉 전제지자 이위 상경, 허리 나이 펑专之之子 이외 쌍칭. 합려는 이에 전제의 아들, 이제 전제는 그때 임무를 달성하고 미션을 달성하고 살해당했죠. 전제의 아들을 봉에서 상경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상경은 그 제후국에서 가장 높은 벼슬이에요. 그러니까 합려, 즉 공자광은 전제하고 약속을 나의 몸이 곧 당신의 몸이요 하고 이 미션 임파서블이 성공하면 정말 결코 잊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저는 이 대목이 도리어 감동적인 게, 이게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보면 뭐 잘하면 뭐 해준다 이래 놓고 나중에 뭐 진짜 그렇게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시점이 오면
아, 그때 뭐, 니 좋아서 한 거 아니냐? 뭐, 나한테 뭐 바라냐? 이런 식으로 아주 쌩까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데, 여기서 공자광, 즉, 나중에 오왕합려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미션 임파서블을 성사시킨 전제의 아들을 상경으로, 즉, 가장 큰 벼슬을 내림으로써 전제의 희생에 보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전제의 이야기보다도 더욱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